클라우드 환경, 정말 매 순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고 가죠. 근데요, 만약에 그 데이터의 대부분이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클라우드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동서 트래픽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 구축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작 가장 중요한 내부 통신은 전혀 감시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그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것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그리고 셋째와 넷째, 이걸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 소프트웨어 방식과 클라우드 내장 방식을 비교해 볼 겁니다. 다섯째, 이런 방법들에 혹시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딱 두 종류로 나눠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핵심을 떡 보여주네요. 왼쪽의 남북 트래픽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래픽이에요. 외부 인터넷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랄까,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큰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감시하기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오른쪽, 동서 트래픽입니다. 같은 서버 안에서 가상머신끼리 통신하는 건데 비유하자면 한 건물 안에서 옆 사무실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건물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 동서 트래픽은 그렇게 감시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상화 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이퍼바이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물리 서버 한 대를 여러 개의 가상 서버로 쪼개서 쓰는 기술, 그리고 그 가상 서버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딱 건물주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은 바로 이 건물주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보세요. 동서 트래픽은 하이퍼바이저, 즉 건물 내부에서, 그것도 메모리상에서 직접 처리돼요.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 그러니까 건물 밖 도로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로 나오지 않는 차를 외부 CCTV로 어떻게 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보안 장비로는 이 트래픽을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공격자가 일단 내부로 들어오면 바른 시스템으로 쓱 퍼져나가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자, 하드웨어로 안 된다면,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풀어야죠. 이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아주 영리한 해법, 바로 가상탭, 줄여서 V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T앱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하이퍼바이저, 아까 그 건물주한테 작은 감시 카메라, 즉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하나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카메라가 각 가상머신의 출입문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서 우리 보안팀에 보내주는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가상머신이 다른 서버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이 감시 카메라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절대 놓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매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AWS, Azure, GCP 같은 주요 클라우드 회사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아주 편리한 최신 내장 솔루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WS를 예로 들면 VPC 트래픽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구성 요소가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어떤 놈의 트래픽을 볼 건지, 소스. 둘째, 그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건지, 타겟. 그리고 셋째, 모든 트래픽 말고 어떤 종류의 트래픽만 콕 집어서 복사할 건지, 필터. 이것만 정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이 기능은 니트로라는 최신 시스템 기반의 인스턴스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클라우드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복사한 트래픽을 그냥 휙 던지는 게 아니고요. VXALN이라는 특별한 봉투에 한 번 더 담아서 보낸다는 점이에요.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하기 위한 일종의 택배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새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데이터를 VXLN이라는 봉투에 담아서 내부 로드 밸런서로 보낸다는 큰 그림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미러링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AWS는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가능한데 GCP 같은 경우는 서브넷 전체나 특정 태그가 붙은 모든 VM을 한 방에 묶어서 미러링할 수 있어요. 훨씬 유연하죠? 자,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트래픽을 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편리한 기능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비용, 다시 말해 성능 저하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원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트래픽 미러링은 이름 그대로 거울처럼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하는 작업이거든요. 들어오는 데이터도 복사하고 나가는 데이터도 복사하고. 이 말은 즉 원래 오가던 트래픽의 양이 순식간에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4배 부하 법칙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기가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처리된 다음에 1기가가 나가는 인스턴스가 있다고 쳐요. 이걸 전부 미러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1기가, 나가는 1기가. 여기까지가 원본 2기가죠. 여기에 이걸 복사한 미러링 트래픽 2기가가 더해져서 총 4기가비트의 부하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와, 갑자기 트래픽이 4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데이터를 VXLA라는 봉투에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 봉투 자체의 무게, 그러니까 약 54바이트의 오버헤드가 모든 데이터 조각, 즉 패킷 하나하나에 다 붙는 겁니다. 이게 54바이트? 하실 수도 있지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패킷이 오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네트워크에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 즉 MTU라는 제한이 있어요. 보통 1500바이트거든요. 근데 1500바이트짜리 꽉 찬 상자에다가 54바이트짜리 두꺼운 포장지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자가 터지거나 도로를 못 지나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잘림, 트렁케이션이 발생하네요. 패킷의 뒷부분이 그냥 싹둑 잘려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손상된 데이터를 받은 보안 장비는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비싼 돈 주고 도입한 미러링 기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회사들도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요. 바로 할당량 또는 쿼터라는 거죠. 예를 들어 AWS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동시에 3개의 미러링 세션만 켤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누군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동서 트래픽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2가지 해결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까지 모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이 2가지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VTAP 같은 솔루션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좀 있지만 대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죠.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은 클릭 몇 번으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간편하지만 결국 클라우드 회사가 정해놓은 규칙과 한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보려는 욕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 네트워크나 예산을 망가뜨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비용과 성능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트래픽만 선별해내는 능력. 바로 그게 진정한 가시성 확보의 열쇠인 거죠. 오늘 우리는 숨겨진 트래픽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는 엄청난 양의 내부 대화 내용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예요.
과연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신호,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화를 어떻게 찾아내실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